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지털 사랑방의 든든한 이웃사촌, 25년차 에어컨쟁이 인사드립니다. 요새 날이 정말 덥죠?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밤에는 또 어떻고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겪었던 아찔한 일이 하나 생각나네요. 한낮에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 혼자 사시는 할머님께서 방 안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큰일은 막았지만 그야말로 열사병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에어컨이 떡하니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죠. 어르신,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왜 안 켜셨어요? 이럴 때 정말 에어컨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야말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에어컨을 켜려고 하면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죠. 괜히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게 되고요. 왜냐고요? 바로 무섭게 돌아가는 전기 계량기 때문입니다. 윙윙 돌아가는 소리가 꼭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댁에 방문했는데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사 양반, 나는 더워도 괜찮아. 자식들이 애써서 번 돈인데 전기세로 축내면 안 되지.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자식들은 제발 좀 켜시라고, 더위 먹는 게 더 큰일이라고. 전화로 성화를 내는데도 막상 다음 달 전기세 고지서 받아보면 억소리가 절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30분 켰다가 일시간 끄고 선풍기만 붙들고 계시다가 밤잠 설치시는 우리 어르신들.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25년 동안 에어컨을 고치러 수많은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기사 양반, 이거 전기세 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어? 왜 없겠습니까? 있고 말고요. 그것도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상식, 조금만 바꾸면 되는 사소한 습관, 이런 것들만 바로 잡아도 전기세는 정말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25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전부 다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30분만 딱 집중하시면 올여름 전기세 걱정은 반으로 확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장담합니다.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전기세까지 부담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든든한 효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화면 아래쪽에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손가락 모양 버튼 있죠? 아직 안 누르셨으면 지금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신이 나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진짜 배기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어르신들, 가장 먼저 머릿속에 꽉 박아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를 잡으려면 에어컨을 처음 켤 때 바로 그 순간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죠.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처음부터 전기 아끼신다고 바람새기를 미풍, 약풍으로 살살 트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바로 전기세 폭탄이 지름길이라는 것도 모르시고요. 에어컨이라는 기계의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어컨은요, 우리 집 안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밖으로 퍼내는 일을 하는 힘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꾼이 언제 가장 힘들어할까요? 바로 땡볕 아래 후끈하게 데워진 집을 처음 시원하게 만들 때입니다. 온 집안에 가득 찬 더운 공기를 전부 밖으로 밀어내야 하니까요. 자동차도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할 때 엑셀을 가장 깊이 밟잖아요. 기름을 제일 많이 먹는 순간이죠. 에어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10분에서 15분은 이 일꾼이 언덕을 쉽게 넘어가도록
우리가 뒤에서 팍팍 밀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에어컨을 딱 켜시고 바람 세기를 강풍이나 터보풍으로 가장 세게 설정하세요. 대신에 희망 온도는 너무 낮추지 마세요. 18도, 20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26도 정도로만 맞춰주세요. 아니, 기사 양반. 세게 틀면 전기 더 먹는 거 아니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 계시죠? 아닙니다, 어르신들. 결과적으로는 그게 전기를 아끼는 길입니다. 가장 센 바람으로 집안의 더운 공기를 한 번에 휙 하고 순환시켜서 목표 온도인 26도까지 빨리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에어컨의 가장 힘든 부품인 실외기가 일찍 쉬게 되거든요. 느릿느릿 약한 바람으로 1시간, 2시간 끙끙대며 목표 온도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전기세 절약의 첫 번째 비법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두 댁에 비슷한 시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집 어머님은 제 말씀대로 에어컨을 켜자마자 강풍으로 트셨고 다른 집 어머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약풍으로 트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 뒤에 다시 두 댁의 상황을 봤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강풍으로 틀었던 집은 이미 집안이 쾌적해져서 에어컨이 조용히 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실외기가 벌써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풍으로 틀었던 집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실외기가 끙끙대며 힘겹게 돌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아직도 미지근했고요. 어느 쪽이 전기를 더 썼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써도 전기세가 20%는 그냥 줄어듭니다. 바로 선풍기입니다. 에이, 그건 나도 알아. 하시는 분들 잠시만요. 우리 어르신들 선풍기를 어떻게 놓고 쓰시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마 에어컨 저쪽 맞은편에 두고 찬바람을 나한테 빨리 오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옆에 바싹 붙여놓고 쓰실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선풍기는 그냥 선풍기가 아니에요. 에어컨에게는 둘도 없는 최고의 짝꿍이자 동료입니다. 이 짝꿍을 잘 활용해야죠. 자, 과학적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 들어보세요. 시원한 공기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자꾸 가라앉아요. 반대로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천장 쪽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한참 틀어도 발은 시린데 얼굴은 후끈한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선풍기가 그 공기를 휘휘 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선풍기를 에어컨 바로 아래쪽에 두거나 에어컨을 등지게 두세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쪽과 같은 방향을 보도록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선풍기 머리를 살짝 하늘 쪽으로 들어주세요. 방구석이나 천장을 향하게요. 그러면 바닥에 깔려있던 찬 공기가 선풍기 바람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집안 전체를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마치 냇가에 물기를 터서 마른 논 구석구석까지 물을 골고루 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한 댁에 갔는데 어르신께서 기사 양반, 우리 집 에어컨은 영 시원찮아 하고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온도는 18도까지 내려놓으셨는데도 덥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리모컨은 손도 안 대고 어르신이 발밑에 두고 쓰시던 선풍기만 위치를 살짝 바꿔드렸습니다. 에어컨 아래쪽에 두고 선풍기 머리를 천장 쪽으로 비스듬히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어르신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아니, 이게 무슨 조화야? 갑자기 집이 이렇게 시원해지네. 기사 양반 뭐 만졌어?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바람의 길을 터준 것뿐입니다. 집안 전체가 훨씬 빨리 그리고 아주 균일하게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컨이
우리 주인이 벌써 시원해졌네.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대며 일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는 거죠. 결국 전기세가 아껴지는 거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어컨 켤 때 처음 15분은 강풍, 그리고 선풍기는 에어컨과 같은 방향, 하늘을 보게 틀어주기.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옆집보다 전기세가 훨씬 덜 나오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집이 시원해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강풍으로 틀어놓으면 안 되겠죠? 집이 쾌적해졌다 싶으면 그때 바람 세기를 약풍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제가 꼭 추천드리는 온도가 바로 26도입니다. 나라에서도 권장하는 온도고요. 우리 몸이 덥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에어컨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법의 온도입니다. 25도, 24도로 1도씩 내릴 때마다 전기 사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괜히 춥게 지내면서 여름 감기, 냉방병 걸리고 전기세 폭탄 맞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6도로 맞춰 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풍기를 같이 틀어보세요.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24도처럼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바로 제습 기능입니다. 에어컨 리모컨에 다 있죠? 어르신들, 우리나라 여름이 왜 그렇게 덥고 찝찝할까요? 온도도 높지만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물기 말이에요. 습도가 높으면 똑같은 온도라도 몸이 훨씬 더 덥고 불쾌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장마철이거나 날이 유독 후텁지근한 날에는 냉방 대신 제습으로 트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제습 기능은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냉방보다 전기 소모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습기가 제거되니까 몸은 보송보송하고 시원하게 느껴지죠. 이것도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우리 디지털 사랑방 어르신들은 워낙 똑똑하셔서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나중에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정말 유익하고 쓸모가 있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한 번 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 주변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25년차 에어컨 기사인 진짜 배기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집안에서 할 일이었다면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볼 겁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바로 실외기를 보러 가는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윙마이너스하고 돌아가는 큰 기계 있죠? 그게 바로 실외기입니다. 어르신들, 에어컨의 심장은 사실 집안에 있는 하얀 기계가 아니라 바로 이 실외기입니다. 집안의 더위를 모두 짊어지고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며 가장 힘들게 일하는 녀석이 바로 이 실외기거든요. 이 실외기가 건강해야 에어컨이 쌩쌩 돌아가고 전기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실외기를 너무 홀대하세요. 거의 없는 셈치고 사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실외기 주변에 화분을 놓거나 재활용품 박스를 쌓거나 온갖 짐을 쌓아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외기는 더운 바람을 밖으로 힘차게 내뿜어야 하는데 주변이 꽉 막혀 있으면 그 더운 바람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으로 치면 열이 펄펄 나는 겁니다. 실외기가 열을 받으면 스스로를 식히려고 더 세게, 더 오래 돌아갑니다. 당연히 전기세는 따따블로 나오겠죠.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에어컨이 끙, 끙 하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가봤더니 실외기 바로 앞에 선반을 짜놓고 크고 작은 김치통, 장독대를 가득 쌓아두셨더라고요. 실외기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 앞이 꽉 막혀 있으니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실외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짐을 다 치워드리자마자 실외기 소리가 조용해지더군요. 그동안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전기를 얼마나 더 먹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우리 집 실외기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적어도 한 뼘 이상은 공간을 띄워 깨끗하게 치워주셔야 합니다. 실외기가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고급 비법인데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는 이 실외기 자체가 쇠로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계란 프라이도 될 정도예요. 그럼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외기 위에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차광막이나 돗자리 같은 걸로 지붕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한 댁에 갔는데 옥상에 실외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에어컨은 아무리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왔죠. 제가 어르신께 은박 돗자리 하나만 구해달라고 해서 실외기 위에 지붕처럼 씌워드렸습니다. 옆이랑 뒤는 바람이 통하게 띄워두고요.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기사 양반, 고맙소. 그 돗자리 하나 덮었다고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쌩쌩 나오고 전기세도 덜 나오는 것 같아. 어르신 목소리가 얼마나 밝으시던지. 이게 바로 생활의 지혜입니다. 시중에 실외기 덮개라고 은박지처럼 생긴 걸 팔기도 해요. 몇천 원 안 합니다. 그걸 씌워두기만 해도 실외기 온도가 10도 가까이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전기세도 내려가겠죠. 다만 조심하실 것은 실외기 전체를 붕대처럼 꽁꽁 싸매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바람이 나오는 앞, 옆, 뒤는 반드시 열어두셔야 하고요. 오직 햇빛을 받는 윗부분만 살짝 가려주시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전기세 절약법이자 건강 비법. 바로 필터 청소입니다. 에이, 기사 양반.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해?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르신들, 이 필터 청소만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주셔도 전기세를 5%에서 많게는 1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기세가 10만 원이면 만 원이 굳는 겁니다. 여름석 달이면 3만 원이고요. 이 돈이면 우리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고도 남는 돈 아닙니까? 필터에 먼지가 꽉 끼어 있으면 에어컨이 공기를 빨아들이질 못해요. 사람으로 치면 코감기, 비염으로 코가 꽉 막힌 거랑 똑같습니다. 숨쉬기가 힘드니까 더 큰 힘으로 컥컥대며 숨을 쉬려고 하겠죠. 그러니 전기를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게다가 그 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서 어르신들 호흡기 건강에도 아주 나쁩니다. 제가 한 번은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전화를 받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필터를 꺼내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색 먼지가 필터의 담요처럼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심지어는 까만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죠. 제가 그 먼지 뭉치를 살짝 떼어서 어르신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르신, 지난 몇 년간 이 먼지를 통과한 바람을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어르신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군요. 청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에어컨 전원 코드를 뽑으세요.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에어컨 뚜껑을 살짝 열면 그물망처럼 생긴 필터가 보일 겁니다. 그걸 조심스럽게 꺼내서 화장실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샤워기로 물을 뿌려주시는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반대 방향에서 물을 뿌려주셔야 먼지가 아주 쉽게 쑥 빠집니다. 먼지 쌓인 쪽에서 뿌리면 먼지가 그물망에 더 깊이 박혀요. 부드러운 소리나 칫솔 같은 걸로 살살 문질러 주시고 물로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는 햇빛에 말리지 마시고 꼭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플라스틱이라 햇빛에 변형될 수 있거든요. 바싹 말려서 다시 끼워주시면 끝입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두세요.
매달 1일, 15일은 필터 청소하는 날. 이렇게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전기세도 아끼고 가족 건강도 지키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어르신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머릿속에 쏙쏙 넣어두세요. 첫째, 에어컨 처음 켤 땐 무조건 강풍으로 15분. 집안을 빨리 시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선풍기를 에어컨의 짝꿍으로. 에어컨과 같은 방향, 하늘을 보게 틀어서 찬 공기를 집안 전체에 골고루 보내주세요. 셋째, 희망 온도는 26도를 유지하자. 괜히 춥게 지내지 마시고 가장 쾌적하고 효율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실외기가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자. 주변을 깨끗이 치우고 햇빛 가리개를 씌워주면 전기세 절약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2주에 한 번 필터 청소. 조금 귀찮더라도 이게 바로 돈 버는 건강 습관입니다.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올여름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조금 나왔네 하고요. 제가 25년 동안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비싼 돈 주고 설치한 에어컨을 전기세 걱정 때문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여름 내내 장식품처럼 애물단지처럼 모셔두는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였습니다. 어르신들 평생 땀 흘려 일하시고 자식들 키워내셨습니다. 이제는 시원하고 쾌적한 곳에서 편안하게 여름을 나실 자격이 아주 충분히 있으십니다. 더 이상 전기세 때문에 찜통더위를 참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정말 부담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올여름은 전기세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사랑방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 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은 없으시겠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알려주시고요. 지금까지 25년 경력 에어컨쟁이 디지털 사랑방의 이웃사촌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